그냥 걷고 있는데 허리 통증이 심하다, 다리가 찌릿찌릿 저린다, 약도 먹고 도수치료도 받고 있는데 허리가 또 다시 아프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정말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그런데 이때도 병원을 안 오시고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수술로 가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안녕하세요. 척 보면 척추를 아는 척척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성입니다. 척추 질환 중에는 디스크 질환이 가장 대중적이죠. 하지만 디스크만큼 호발하고 위험한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척추 협착증인데요. 생각보다 디스크만큼 흔하게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척추 협착증보다 디스크가 더 위험한 이유가 더 위험해서 아니에요? 척추 질환은 퇴행성 질환이잖아요. 그러면 척추가 약해져서 생기는 문제예요. 근데 그게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디스크고, 그게 진행되면서 협착증으로 쭉 가는데, 협착증 질환은 보통 50대 중반에서 후반부터 생기거든요.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65세 정도 되니까 주로 디스크가 많이 호발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됐잖아요. 그러면서 협착증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스크가 일반인한테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협착증도 물론 저림부터 다리 통증, 또 마비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마비가 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생긴 증상이 다리 저림에서 보행장애이기 때문에 증상 정도가 경미해 보여요. 실은 경미한 건 아닌데, 근데 디스크는 딱 그 디스크가 터진 순간에 굉장히 많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신경으로 처박히기 때문에 바로 마비가 오기도 하고 엄청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디스크가 훨씬 더 무섭고 더 센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아닌데. 그러면 이 척추 협착증이 실질적으로 생기는 원인이 따로 있어요? 디스크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척추 협착증, 퇴행성 질환, 디스크, 척추 협착증, 척추 전방전이증은 다 똑같은 카테고리로 보시면 돼요. 결국 척추 관절이 불안정해서 생기는 거예요. 척추에 여러 마디가 있으면 그 한 마디가 불안정해지면 생기는 거고, 처음에는 이게 불안정해서 이제 꺾여 있으니까 디스크가 폭 튀어나오는 거지만, 그게 오랫동안 유지가 돼 약해진 상태가 되면 그걸 잡아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몸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그걸 잡아주려고 인대가 두꺼워지고 뼈가 자라나고 그걸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을 잡아매는 거예요. 그게 협착증인 거죠. 그게 더 진행이 되면 불안정증, 척추 전방전이증이 되는 거고. 아까 디스크랑 협착증이 같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디스크 협착증 같이 생기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질병의 카테고리가 이제 불안정증에서부터 기원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디스크만 오랫동안 장기간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디스크가 왔다가 운동하고 안정을 취하고 그러면서 다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안정증이 계속 진행이 되면 그걸 잡아매기해서 인대들이 늘어나고 이제 뼈들이 자라고 그런 과정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디스크가 협착증으로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협착증과 디스크가 같이 동반이 되지만, 협착증을 해결하면서 근육도 풀리고 신경도 풀리고 그러면서 디스크도 많이 완화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척추 내시경 감압술을 하고 나면 디스크를 건들지 않았는데도 디스크가 줄어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협착증의 초기 증상도 디스크랑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근데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진짜 전형적인 디스크 증상은 다리가 아프다. 근데 협착증은 그 신경이 감싸기 때문에 다리가 아픈 것보다는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그래요. 걷다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 그래서 쉬면 다시 힘이 생겨요. 그래서 가다 쉬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협착증이 오게 되면 치료는 처음부터 척추 감압술을 받는 것밖에 없나요? 그러지 않아요.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정한 관절을 잡기 위해서 인대나 근육, 뼈나 그런 것들이 잡아매려고 하면서 신경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초기에 그걸 인지를 한다고 그러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불안정한 관절을 안정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인대가 다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인대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퇴화가 돼요.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때가 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죠. 물론 그때도 증상이 약하고 협착증이 심하지 않으면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또 요즘엔 좋은 약이 나와서 그것만 안 해도 증상은 많이 가셔요. 하지만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오래된 협착증은 다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되면 협착증이 더 심해지면서 문제들을 다시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았더라도 다시 증상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럼
협착증이 오기 전에 미리 해주면 좋은 운동이 뭐가 있어요? 척추 관절에 생기는 모든 병변들, 디스크가 됐건 불안정증이 됐건 협착증이 됐건 급성기 때는 적극적인 운동은 굉장히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척추가 약해져 있어요. 그 상황에서 적극적인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초기에는 충분한 안정가력이 제일 중요한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운동을 하더라도 가볍게 걷기 정도, 그리고 척추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자세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 수영이나 걷기 운동들 하시는 게 맞고, 2달, 3달 충분히 쉬었다 그러면 척추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요.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적극적인 운동들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되는 운동들이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척추 관절들을 안정시키는 운동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척추 운동에서 어리가 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육을 키워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척추를 안정시킨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척추 운동에 대한 이해가 쉬워요. 즉 급성기 때는 안정부터 먼저,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러면 그걸 강화시키는 운동들, 그때는 등산이나 자전거나 좀 더 이제 좋아지면 더 적극적인 헬스나 달리기나 그런 것들을 해도 되는 거죠. 초기부터 그런 걸 하는 것은 쥐약이라는 거죠. 그 헬스장에 거꾸로 이렇게 거 있잖아요. 그것도 허리를 이렇게 쭉 펴주니까 좋은 건가요? 거꾸리 운동이라고 하는데, 척추의 모든 문제는 지구 중력을 이기려고 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축이 깨지면서 생기는 문제, 척추의 축이. 그것을 다시 거꾸로 해서 다시 늘려서 맞추려고 하는 게 거꾸리 운동의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합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척추는 앞관절, 후관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원래 자세로 만들어 놓은 게 가장 좋은 거라고. 허리를 C자 커브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주로 하는 게 허리 쿠션 운동 이야기했잖아요. 그거하고 거꾸리 운동하고 실은 똑같은 메커니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척추 협착증 환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약한 경우는 대부분은 경도의 협착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중에는 협착증이 훨씬 더 진행돼서 중증도 이상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협착증 증상을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진찰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척보면 척추를 하는 척척박사 닥터 해리슨이었습니다.